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사람 관리 모델을 바꿔야 되는지, 왜 직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입니다. 여러분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자,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이나 혹은 전문 경영인이나 어떤 분한테 제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회장님 혹은 사장님, 대표님, 기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옛날 같으면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은 기업의 주인은 누구죠? 주주죠, 주주. 당연히 주주고, 지금도 상당수의 경영학 교과서에 그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다, 기업 가치의 극대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저희 경영대학의 파이낸스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의 제목입니다. 책 제목을 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자, 이제 파이낸스 교수님마저도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경영자도 이제 기업은 주주의 것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올드한 경영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실 좀 더 세련된 대답은 뭘까요? 자,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기보다는 그죠? 이해관계자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세련된 답이고요. 기업의 목적은 주주부의 극대화가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협력업체, 고객, 구성원, 정부, 지역사회 이런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와주는 게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세련된 경영자다라는 얘기를 듣겠죠. 자, 여러분들 아마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M과 G를 묶는 것이 온당하냐? 아니면 MZ세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MZ세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요새는 M과 G의 갈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자, 근데 저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MZ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고요. 대략 2030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은 8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25년을 한꺼번에 묶어서 MZ세대로 소위 퉁치는데, 자, 이거는 마치 핑클과 에스파를 묶는 거와 같다. 이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는 좀 있지만 저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일단 MZ세대라고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언제부터냐? 80년은 좀 너무 일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 90년대 이후 출생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사실은 90년 이후 출생자에게 어울리는 것 같고, 정말 넉넉히 봐도 85년 이후 출생자부터 MZ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MZ세대라고 말씀드릴 때는 90년대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편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MZ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030으로 하겠습니다. 자, 2030 직원들의 비율. 제가 LG그룹에 자문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했는데, 자, LG전자는 2030 직원들이 48%, LG화학은 60%, 66%, LG디스플레이는 60%, 그 다음에 LGCNS는 50%. 자, 그래서 LG그룹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죠? 절반 이상이 2030 구성원이다. 자,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75%를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대세죠. 자, 이들이 이제 조직 구성원의 대세가 된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는 베이비 부머, 86X, 그 다음에 MG 여러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조직 내 세대 갈등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즘 애들 이해가 안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요즘 애들의 특징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MZ 세대 하면. 자, 일단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 그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나. 그죠? 조직의 논리로 개인의 권리가 희생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헤미안 기질이 있다.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요새 잡 호핑족이란 말까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직이 보편화되고 오히려 이직을 못하면 무능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아가 강하다.
자, 그래서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좀 분위기가 싸해지는 말이라도 기성세대 같으면은 참고 넘어갔을 일들도 네, 참지 않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자아가 강하다. 그다음에 칭찬과 인정에 민감하다. 그래서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 듣기를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공정에 민감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SNS 소통을 좋아한다. 혹은 뭐 빠른 성장과 피드백을 원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MZ 세대가 공정에 민감하다라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세대적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재미로, 이게 서울대 동문과 실제 자료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88학번, 오른쪽에 있는 분이 10학번. 자,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계신 88학번 선배님은 스펙이랄 게 없어요. 그죠? 학점, 뭐 어학점수 물론 없고. 자, 기성세대들은 보통 유일한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이었는데 이게 1종이냐 2종이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대기업 합격해서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신데, 자, 22년 후배 10학번은 뭐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데 스펙이, 그죠? 23곳에 지원해서 모두 불합격했다. 뭐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뭐 안 된 말이지만은 제 대학 동기 중에서는 4년 내내 술만 먹다가 정말 뭐 아무 문제 없이 대기업 취업해서 지금도 잘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뭐 여러분들 젊은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SK그룹의 지금 화이트 칼라 구성원들 2,000명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이 보상은 뭐에 근거해야 되느냐 이런 서베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 약 6대4 정도로 독일 보상보다는 능력주의 기반 차등 보상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들 보상을 n분의 1 식으로 나눠 먹는 보상이 좋으세요? 모두가 평등하게, 기계적인 평등, 그죠? n분의 1 형태의 나눠 먹는 보상, 혹은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차등 분배되는 보상. 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확실히 요즘 젊은 구성원들 2,000명 중에 약 80% 정도가 젊은 구성원들이었는데, 젊은 구성원들은 확실히 능력주의 기반 차등 보상을 선호하는구나. 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최근에 SK에서 SK 구성원들 약 10,000명 이상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SK그룹에서 행복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회장님도 이 일터에서의 행복, 구성원들의 행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SK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사별로 행복 점수가 나와요. 많은 SK 구성원들 핸드폰에는 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내 행복감을 입력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앱을 통해서 지금 몇십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행복 점수 71점 구성원들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74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고, 그게 이제 CEO KPI 중에 하나예요. 구성원들의 행복 점수가 이제 그만큼 행복을 중시하는 회사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터에서 구성원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뭐냐, 대략 5가지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MZ 구성원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응답자들이 MZ 구성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가 성장, 두 번째가 자율, 세 번째가 관계, 네 번째가 워라밸, 다섯 번째가 보상.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분들. 성자, 관, 워, 보. 자, 성장. 자,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 뭘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 우리 기성세대한테 성장은 승진이었어요. 조직에서 내가 성장한다? 바로 승진이었습니다. 승진이었는데, 자, 요즘 젊은 구성원들은 성장이 승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몸값의 상승입니다. 레이버 마켓에서 내 마켓 밸류의 상승. 자, 나의 마케터빌러티, 인플로어빌러티가 올라가는 것.
자,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내 몸값이 정말 올라간다고 느끼는 것. 그게 이들이 얘기하는 성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나는 성장할 수 있느냐? 전문성이 강화되고 역량이 높아질 때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구성원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팩터는 구성원들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단기 보상도 중요하지만 내 몸값이 올라가고 있구나. 자, 1년 뒤, 3년 뒤, 5년 뒤, 7년 뒤 내가 SK에서, LG에서, 삼성에서, 현대에서 내 미래를 그려보면, 자,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떠난다는 겁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무척 올라간 나의 몸값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몸값이 부쩍 올라갔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결국 이 몸값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기업과 관리자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사람은 몸값 생각 안 합니다. 저의 가장 큰 목적은 건강관리 잘해서 15년 뒤에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 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직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이직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몸값이 관심이 없습니다. 저 몸값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 평생 직장은 없고 이직이 보편화된 세상 아닙니까? 그죠? 이직이 디폴트예요. MZ에게 이직이라는 단어를 머리에서 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이제는 배달의 민족 여기저기 벽에 붙어 있다는 평생 직장 따윈 없다. 최고가 되어 떠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편이죠. 그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MZ를 잡아두려고 하기보다는 납득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회사에 네가 있을 때 부쩍부쩍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 내가 보장할게.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결국 언제 내가 성장한다고 느낄까요? 회사에서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육 훈련에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 최고의 상사, 최고의 동료와 함께 일할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함께 어울려 일할 때 내 몸값이 올라간다고 느끼겠죠? 자율, 그죠? 내가 일하는 방식,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나는 성장한다고 느낄 겁니다. 또 기회를 주셔야죠. 요즘 이제 그 CJ의 신인사 제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최고의 인재에게 최고의 기회와 최고의 보상을. 자, 기회를 주셔야죠. 기회. 그죠? 자, 우리 네카라쿠베 같은 데서 자, 요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네카라쿠베의 인재를 많이 뺏기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들이 요 성자, 관, 워, 보 이 중에서 대기업들이 네카라쿠베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 몸값이 네이버에서도 올라갈까? 아니면 삼성전자에서도 올라갈까? 나는 어디에서 더 자유를 많이 부여받지? 최고의 동료와 최고의 상사는 삼전에 많을까? 네이버에 많을까? 워라벨, 일과 여가의 믹스를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워라벨인데, 자, 내가 일과 여가의 믹스를 어디서 더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보상. 보상은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수준 이상이죠. 판교가. 그죠? 뭐 삼성전자 1억 4천이라고 하나. 카카오는 이제 1억 7천인 수준이거든요. 네이버도 1억 3천이고 평균 연봉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들을, 그죠? 구성원들이 원하는 성장은 나의 성장이에요. 개인으로서 나의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 이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 회사에서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원들한테 성장감을 줄 거냐? 교육 훈련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도전적인 업무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클 수 있는 업무 기회를 주시고, 그죠? 우리가 정말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그죠? 도전적인 업무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또 최고의 동료와 상사를 끌어모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율적으로 내가 일하는 방식, 시간과 장소,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장소, 그 다음에 일과 여가의 믹스, 그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자율. 네, 물론 책임도 주셔야 되지만, 예, 자율과 책임, 권한, 기회의 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상이 이 조사에서는 가장 덜 중요한 거로 나왔지만 보상은 기본이죠. 네. 보상이 업계 최고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업계 최고의 보상에서 10% 이상 보상 격차가 나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10% 정도, 10% 15% 정도의 보상 격차는 이런 어떤 우리 성장 자율 관계 워라밸 같은 조직 문화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